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한 번에 되지 않는 사람, 김경호 지음. 쉽게 얻은 사람은 모르는 일 기쁨에 관하여. 출판사 허밍버드. 맞습니다. 정말 쉽게 얻은 건 그 가치를 덜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차례 1장 한 번에 되지 않는 사람, 2장 나를 지키며 일한다는 거, 3장 진심에는 선이 없다, 4장 세상에 원하는 정답은 없다. 남들보다 오래 걸리는 사람, 나는 뭐래도 한 번에 잘 되지 않는 사람이다. 술술 풀려서 쉽게 되는 일이 잘 없었고 전전긍긍 아등바등 오만 정성을 다 쏟아야 겨우 성과가 나오는 스타일이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해도 공 몇 번 툭툭 건드리면 축구든 농구든 제법 모양새를 내는 친구들과 달리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한참 연습을 해야 겨우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고, 공부를 해도 남들보다 잠을 적게 자고 쉬지도 못하면서 열공을 해야 겨우 중상위권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런 내가 입시와 취업이라고 쉽게 됐을 리 없다. 대학은 당연히 재수를 했고 방송, 기자, 공채 시험은 3년 동안 7번 떨어진 뒤 8번째 도전에 가까스로 합격했다. 말 그대로 7.8기였다. 정말 솔직한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1년 동안은 지금은 문을 닫은 한 지역 방송사에서 경력을 쌓았는데 마이너 매체 기자이다 보니 서러운 일이 많았다.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 기약이 없기 때문이다. 기다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 끝에는 뭐가 있는지 알 수 없기에 쉼없이 준비하고 인내해야 한다. 그만큼 내공이 깊어진다는 건 기다림이 주는 선물이다. 사회에서는 겪는 조직생활도 야구팀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1번부터 9번 타자까지 선발 투수부터 마무리 투수까지 모두에게 같은 듯 다른 역할이 부여된 야구팀처럼 조직 역시 각자가 세분화된 다른 역할을 맡고 있고 그 역할에 따라 주목도의 차이도 크다. 최고의 팀은 모두가 4번 타자인 팀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서 최고가 되는 팀이다. 번트가 필요할 때는 번트를 잘 대는 선수가 에이스고 대주자가 필요할 때는 발빠른 선수가 에이스다. 조직 생활에서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다. 졸업식에서 졸업 앨범을 나눠주는 일이었다. 내게 주어진 임무는 큰 비닐봉지에 앨범을 하나씩 넣어서 졸업생들에게 나눠주는 거였는데 대학 졸업 앨범이 상당히 무거웠다. 비닐봉지를 벌리고 그 무거운 앨범을 졸업생들에게 나눠주느라 허리를 굽혔다 폈다 동작을 수천 번 반복했더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굳이 봉지에서 넣어서 나눠주지 말고 그냥 앨범과 비닐봉지를 함께 나눠주면 될 것 같았지만 그걸 이 얘기했다가 내 일자리가 사라져버릴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불필요해 보이는 일을 끝까지 다 마쳤다.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셨나봐요. 그렇게 다음 학기에 등록금도 벌지 못하고 밥값도 떨어져 나가는 나에게 탈출구가 있었다. 무료로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는 건 군대였다. 주변에 친한 친구들을 카투사나 준비하면서 위생병이 되기도 위해 학원에 가기도 했지만 난 당시 가장 빨리 할 수 있었던 육군에 입대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웠던 아르바이트를 굳이 고난기를 마무리했다. 젊은 시절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사는 건 분명 가치 있는 일이지만 다시 돌아오지 못할 젊음을 무엇인가를 위해 준비하는 것만으로 다 써버린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내일을 위해 오늘이 꼭 고달플 필요는 없다. 아프지 않아도 청춘은 그 자체로 빛날 자격이 있다.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 기자 일을 시작한 지 횟수로 20년이 다 되어간다.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좋지 못한 좋은 추억 못지않게 좌절해 기억도 많다.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의 고민은 지금도 많은 직장인들이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는 영원한 화두다. 지금 이 순간 자꾸만 마음속에 꿈틀대는 무언가로 인해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할 수 있을까? 잘 될까? 시간이 날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봤으면 좋겠다. 그럼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결국 잘 되면 좋겠지만 잘 안 되면 또 어떤가. 꿈을 향해 달려간 시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다. 넉넉하지 않아서 더 행복한 것들. 집에서 샤워를 하다가 문득 행복해지는 순간이 있다. 지금 내가 집에서 뜨거운 물을 마음껏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행복해진다. 어릴 적 막내 이모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형편이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모네는 새로 지은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욕실에 뜨거운 물로 또 잘 나왔는데 이모 집에 놀러가면 난 엄마의 명령으로 무조건 목욕을 해야 했다. 그때 이모 집에 가면 발코니에는 병에 든 음료수가 항상 플라스틱으로 된 상자에 가득 놓여 있었는데 미린다라는 음료수였는데 지금은 오렌지맛 환타와 비슷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 음료수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시고 싶었는지 모른다. 투명한 유리병 속에서 밝은 주황빛을 머금은 영롱한 빛깔의 미란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음료수가 있을까? 이름까지 뭔가 환상적인 느낌을 주는 그 음료수를 볼 때마다 침이 꼴깍꼴깍 넘어갔다. 하지만 난 차마 이모에게 그 음료수를 마셔도 되냐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이모는 배려심 깊고 항상 남을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지만 어린 마음에 귀한 뜨거운 물로 공짜 목욕을 해놓고 음료수까지 달라는 건 너무 염치 없는 짓 같았다. 그렇다고 10원 한 푼 아끼려고 애쓴 엄마에게 사달라고 할 수 없어서 그 아름다운 미린다를 눈으로만 감상한 채 입맛만 다시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 그 음료수가 얼마나 마시고 싶었던지 지금도 편의점이나 마트에 갔다가 음료수 코너를 보면 주황색 환타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여담이지만 그 음료수가 상자째로 이모집 발코니에 있었던 이유는 집에 우체부 아저씨나 경비 아저씨가 오시면 드리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다. 저는 이 음료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묘사한 이 부분에서 웃음도 나오기도 하면서 어린 마음에 얼마나 그 음료수가 기억에 많이 남았으면 이런 글을 쓰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정말 글을 참 잘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샤워 꼭지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줄기 하나로 1,000원 한 장이면 살 수 있는 음료수 하나로 마트에서 미는 카트 하나로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은 어린 시절 우리 집이 넉넉했다면 지금 결코 누릴 수 없는 것들이다. 평생 부족함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가진 것이 많더라도 이런 행복은 모르지 않을까? 친구의 자격, 친구는 꼭 필요할까? 친구를 어디까지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겠지만 보통 친구라는 말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떠올려 본다면 일반적인 의미의 친구란 서로 의지할 수 있고 깊은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닐까 싶다. 거절이 필요한 순간 나는 누가 부탁을 하면 좀처럼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하고 싶지 않거나 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누군가 부탁을 하면 어떻게든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웬만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좋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더 망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직장 동료 중에 유난히 휴일 근무 날짜를 바꿔줄 것을 자주 부탁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부탁할 때마다 나는 언제나 거절하지 않고 근무 날짜를 바꿔줬다. 심지어 지인과 약속을 잡아놓거나 내가 뭔가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주말조차 그 동료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며
근무 날짜를 바꿔달라고 하면 내일은 다른 날로 미루면서까지 바꿔주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내가 꼭 필요해서 근무 날짜를 바꿔줄 것을 부탁하자 그 동료는 칼같이 거절했다. 아, 정말 너무했군요. 그럼 저도 정말 다음엔 절대 안 들어줄 것 같습니다. 보왕 삼매론이라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덕을 베품에 있어서 대가를 바라지 말라. 대가를 바라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니 덕 베푼 것을 헌신처럼 버려라. 싫은 소리 하는 사람과 잘 지내는 법. 주변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 싫은 소리를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콤플렉스를 농담의 소재로 올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꽤나 유머러스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수시로 당사자가 언급하고 싶지 않은 걸 숨기고 싶은 부분을 콕콕 집어 장난삼아 얘기한다. 웃자고 한 얘기잖아. 너는 얘네는 다큐로 봤니? 이런 사람들은 당사자에게 불쾌한 농담이 재미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농담을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한다. 주변 사람에게 기분 나쁘라고 의도적으로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잘 없다. 농담이든 조언이든 듣기 싫은 소리를 반복하는 사람은 그 말이 상대를 기분 상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예의가 있다. 이렇게 진솔하게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분만 생각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 중요한 건 지적을 받는 상대에 대해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애정 없는 비판은 비난으로 흐르기 쉽다. 그러다 보면 선을 지키지 못해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본래 애정이 없는 상대라도 억지로라도 아끼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좋은 지적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값진 조언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지적이 꼭 필요한 순간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회피하기보다는 진심 어린 마음을 건넨다면 사람도 얻고 조직도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할 관계.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함에 잠 못 이룰 때가 있다. 어떤 오해로 인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어디에 호소할 데가 없으니 가슴을 치며 애간장을 태우는 감정의 억울함이다. 의학 용어로도 억울병 혹은 억울증이라는 증상이 있다고 한다. 그런 증상이 심해지면 병이 되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감정이 아니다. 정 떨어진 최악의 인사. 짧은 순간 사람들한테 호감을 사는 인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마주칠 때마다 사람 기분 상하게 하는, 심한 경우 정 떨어지게 하는 인사도 있다. 인사말이 걱정해주는 눈빛으로 상대방 얼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이다. 얼굴이 많이 상했네.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너도 나이는 어쩔 수 없구나. 세월이 흘렀는데 나라고 다르겠냐며 짧게 안부를 묻고 헤어졌는데 그때까진 좋던 기분이 한순간에 착 가라앉는다. 내가 그렇게 늙었나? 어디가 그렇게 늙은 거지? 갑자기 내가 확 늙어버린 기분이 들었다. 자연의 섭리인 노화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나이가 들면 늙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걸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닌가? 그래도 가급적이면 천천히 늙고 싶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더 젊었으면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데 굳이 상대방에게 현실이 그렇지 못하는 걸 일깨워줄 필요가 있을까? 인사는 상대방을 향해 하는 것이지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한순간 지나치는 짧은 말로
한마디라도 그 안에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담겨 있어야 한다. 프랑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눈물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같이 우는 것의 즐거운 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결합시키는 것은 없다. 슬픔에 빠진 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어쩌면 함께 흘려주는 눈물일지도 모른다. 당신의 아픔을 가슴 깊이 이해하며 공감한다는 무언의 이로이며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진심 어린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질투하지 않는 삶.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받았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내가 봐도 내가 좀 끝내주잖아. 내가 날아도 이 몸이 부럽잖아. 아무나 자꾸 물어봐. 누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가사요. 실제로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친해지고 싶지 않을 것 같지만 누가 작사했는지 사람의 욕망을 참 기가 막히게 포착했다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다른 사람보다 보란듯이 잘 나가고 싶은 욕망. 누구나 조금씩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살다 보면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경우보다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이 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속에서 질투심과 시기심이 싹트기 쉽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지금 세상에서 살아남은 자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통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다. 세상은 점점 내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보다 남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하며 혼자 잘 사려는 사람보다 함께 잘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선호한다. 그동안 여성들이 갈고 닦아온 키워온 소통과 공감이란 무기는 이제 남성을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바뀐 세상에 무엇을 요구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가 스스로 꿈에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 꿈은 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며 지친 삶을 버텨낼 수 있는 무한한 힘을 주기 때문이다. 이 책이 나올 때쯤에도 내가 여전히 앵커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다. 언젠가 자신만의 새로운 개성과 매력으로 나보다 그 자리에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 온다면 잠시 아쉬운 마음은 들겠지만 곧 내 개성과 재능을 꽃피울 새로운 도전을 찾아 떠나야 할 것이다. 꿈이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다. 삶의 여러 고비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준 당신의 꿈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그 꿈이 베일을 벗고 당신의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돌이켜보면 내 가장 큰 경쟁력은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였다. 무엇을 하더라도 한 번에 되지 않았기에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었고 한 번 더 준비할 수 있었으며 한 번 더 성숙시킬 수 있었다. 그 속에서 단단해진 내공과 깊어진 공감 능력은 좀 늦게 도착한 목적지에 어렵게 찾아오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다. 이 책은 기다림에 대한 책이다.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버리는 시간이 아니다. 기다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알 수 없는 더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 채우는 시간이며 기다림이 끝나는 뒤 펼쳐놓을 소중한 것을 잘 모아서 차곡차곡 쌓아놓는 시간이다. 김경호 앵커의 내가 나를 믿고 기다리는 거, 사회 초년생들이 읽어도 좋을 것 같고요. 뭔가를 시도했는데 자꾸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참 너무 좋은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